여의도 토픽 시간입니다. 앞서 증권사 헤드라인 보셨지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인 듯 싶습니다. 시장은 많이 쉬고 있고 그럼에도 실적이나 정책적인 모멘텀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종목별로 희비는 엇갈릴 것이고 결국 종목 선별은 중요하다. 이 몇 문장으로 현재 시장을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딱 간단한 키워드로 정리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선별된 종목, 증권사들은 어떤 종목을 꼽고 있을지 그 답은 여의도 토픽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권사들의 신규 추천 종목입니다. 화면 보시죠. 먼저 증권사 신규 추천 종목 삼성증권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RF세미를 오늘 추천했는데요. 글로벌 1위의 EMC 칩, 즉 반도체 칩 외부를 밀봉하는 재료 생산업체로 글로벌 핸드셋 판매량 증가에 따라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향 매출 증가로 수익원도 다변화되고 있으며 LED 조명 시장 확대 수혜 기대감도 부각될 것이라고 삼성증권은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컴투스입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추천 종목인데요. 글로벌 LTE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며 올해부터 해외 모바일 게임 시장이 고성장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올해 총 50개 게임 출시를 기획 중으로 하반기 갈수록 매출 성장은 두드러질 것이라고 신한금융투자는 전망했습니다. 다음으로 SK하이닉스가 올라왔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PC D램 가격 급등으로 올 1분기 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2분기에는 D램 업황 개선 모멘텀이 가장 강할 것으로 예상되며 업황 회복으로 추세적인 실적 개선 모멘텀도 확보돼 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1조 7천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전망한다고 우리투자증권은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증권이 총 3종목을 추천했는데요. 먼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가스요금 인상과 천연가스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미수금에 대한 부담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밸류에이션 역시 점차 정상 국면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현대증권은 설명합니다. 이어서 제일모직이네요. 2분기 이후 OLED 전자재료 매출이 본격화되고 TV용 편광필름 턴어라운드, 패션 사업 부문 이익 정상화로 추세적인 실적 모멘텀이 확보될 것이라고 현대증권은 진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홈쿠첸인데요. 현대증권은 중국 주방용품 시장에서 높은 인지도로 보유하고 있는 로밤 전기에 OEM 형식으로 밥솥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으로의 수출 증가와 프리미엄 압력밥솥 시장 진입 가능성, 그에 따른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 중국 때문에 흔들렸는데 종목 선택한 거 보니까 키워드 중국은 역시 큰 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종목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리홈쿠첸, 상호 변경 전 리홈이라는 이름이 있을 때 저희 여의도 토픽에서도 언급을 한번 드리기도 했었고요. 또 5월 노동절 특수를 유념해두면서 특히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 시장에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닝 시즌까지 맞물린다면 역시 또 하나의 섹터인 IT도 대표적인 주목받고 있는 종목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 신규 추천 종목에서는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와 제일모직이 올라와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어제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기관의 순매수 1, 2위의 선택을 받기도 한 종목인데요. 오늘 다소 염려스러운 분위기에서 기대감을 한층 받고 있는 IT 업종, 오늘장 어떤 역할을 해주게 될지 상당히 주목되는 날일 듯 싶습니다. 자, 신규 추천 종목 잠깐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추천 제외 종목 볼게요. 화면 보시죠. 증권사들의 추천 제외 종목, 먼저 비상교육입니다. 삼성증권의 추천 제외인데요. 종목 교체 차원에서 편입해서 제외한다는 간략한 설명이고요. 다음으로 서울반도체는 우리투자증권의 포트 제외였습니다. 지난 5일 급락 후 기술적 반등은 이루어져 있으나 단기 매물대에 진입하며 변동성이 확대되고 반등 탄력도 축소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증권은 두 종목을 추천해서 제외하는데요. 먼저 한국타이어 포트폴리오 교체 차원이었고요. SK는 탄력 둔화를 이유로 현대증권이 포트에서 제외 결정을 내렸습니다. 종목 가운데선 우리투자증권이 서울반도체를 추천해서 제외했습니다. 5일 급락이라고 하는데요. 보니까 5일 거의 5% 가까운 하락으로 3만 원대를 이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스마트 LED 조명 출시 얘기 나오면서 반등이 한 며칠간 이어졌었습니다만 그 사이 외국인 쪽의 매도가 어제까지 나흘 연속, 특히 어제는 기관 쪽의 동반 매도까지 나타나면서 다시 시장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3만 원대 회복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역시 앞서 언급됐던 것처럼 5일 보여줬었던 급락분만큼의 회복이 안 되고 있어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오늘장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 29,000원대 초반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있는데 오늘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할지 특히 수급적인 내용과 함께 짚어보시면서 3만 원대채 안착 여부 체크 필요할 듯 싶습니다. 자, 서울 반도체 추천 제외 종목의 상권 함께 살펴봐 드렸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증권사 추천 종목들이었고요. 이번에는 객장으로 가서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객장은 어떤 종목으로 오늘 장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SK증권이네요. 역산 PIB센터의 조윤석 과장 만나보시죠.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오늘은 조금 이슈가 되는 종목입니다. 액토지소프트 준비해왔습니다. 네, 어제 참 고생이 많았던 종목이었는데요. 어떤 점 때문에 추천하시는 거예요? 네, 액토지소프트의 잠시 동안 설명을 드리자면 미래의 전설 2와 3에 힘입어서 안정적으로 캐시카가 나오는 회사죠. 모회사의 샨다의 매출 비중 한 8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온라인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시대 트렌드가 지금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게임 하나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밀리아나서라는 게임인데요. 올해 한 해에 예상 매출만 180억 정도 지금 진행될 상황이고요. 밀리아나서 같은 건 스퀘어 에닉스에서 만들었었는데 한국뿐만 아니고 대만과 홍콩, 마카오까지 지금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평균 매출액이 1억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화권의 매출액이 지금 급신장하고 있는데 결국은 가장 큰 수요처인 중국 시장 진출이 올 2분기에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매출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짐작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펀더멘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국민 정서가 비슷하기 때문이죠. 대만이나 홍콩, 즉 중국과 중화권으로 같이 엮여 있는 문화권이기 때문에 대만하고 홍콩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그런 것들은 결국 중국 시장에서 성공을 굉장히 높게 점쳐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게임사들과 마찬가지로 2분기 이후에 약 20개 이상의 게임을 출시될 예정입니다. 4월달에 가깝게는 미니기어즈라는 탱크 슈팅 게임이 있고요. 기존에 선보이지 않았던 종류의 게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슈가 될 듯합니다. 또한 6월에는 자회사 아이덴티 게임즈에서 던전 스트라이크를 발표하게 되죠. 3차 CBT까지 지금 완료된 상태인데 굉장한 호평성에서 꾸준한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유상증자 때문에 많이 밀렸었죠. 유상증자액은 정확히 887억이었고요. 기존 940만 주에 190만 주 정도, 약 20만 주 정도, 20% 정도 희석이 되는 부분인데 신주 발행 예상가는 46,700원입니다. 즉 오늘 가격 지금 시초가 정도 부분에선 무리 없이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액 측면으로 보면 올 한 해 1,6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또한 영업이익 400억 정도 되는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더라도 퍼가 15 정도로서 동종업계에 비교하게 되면 굉장히 저평가죠. 동종업계는 평균 22에서 25 정도 받고 있는 상황으로서 15 수준이면 아직도 상승 여력은 굉장히 크다.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단순한 이벤트성으로 저로의 매수 찬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시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약 6만 원 정도, 손절가는 4만 9천 원 정도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꾸준히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잘 갔었던 종목이에요. 액토지소프트 6만 7천 원까지 신고가 경신했다가 이후 조정을 받으면서 5만 2천 원대 어제 종가 형성이 됐고 오늘 지금 동시효과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매수가, 목표가 보시나 궁금했는데 목표가 일단 6만 원까지 함께 가격 전략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과장님, 저희 지난주에 뵀을 때 모베이스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상당히 잘 갔더라고요. 축하드리겠고요. 네, 일단 목표가 2만 2천 원까지 도달하면서 수익률 12.8% 일주일 동안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후 흐름들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느 부분 좀 유념해서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네, 모베이스 같은 경우는 결국 핸드폰 삼성의 수혜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트남의 핸드폰 전략 거점이 이동하게 되면서 그 수혜를 집중적으로 받을 것이라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주가에 투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에서 갤럭시 S4에 대한 예약 판매가 이번 주 19일부터 시작이 되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쇼티지가 나는 부품 업체들에 대해서 주목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2만 2천 원 말씀드렸고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명히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소폭의 흔들림이 있더라도 충분히 보유하시는 전략이 옳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2만 5천 원 정도까지 꾸준히 홀딩하시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객장 공략주 액토지소프트 필두로 해서 지난주 추천 종목이었던 모베이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SK증권 역산 PIB센터 조윤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여의도 토픽이었습니다.